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영상으로 경매를 공부하고 계시는 온라인 트레이닝 멤버들의 과제에 대한 영상입니다. 과제로 올려주신 부분을 제가 피드백 해드리는데요. 왕초보 분들을 위한 과제이기 때문에 경매를 공부하고 계시는 일반인 분들께도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돼서 공개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아주 먼저 김킴스님 물건부터 할게요. 부산에 있는 물건이에요. 클릭 한번 해볼게요. 네, 이 물건은 2019 타경 3173. 이 물건의 이름이죠. 3173이고요. 매각기일은 3월 19일. 지금 아파트고, 그리고 전용 19.78. 감정가 9,500에서 최저가 2회 유찰돼서 지금 6,080만 원이에요. 이 물건에 입찰하시려면 608만원의 보증금이 있으시면 됩니다. 입찰돼서 현재 감정가의 64%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여기 클릭하시면 아파트 사진으로 들어가고요. 이쪽에는 이제 지도로 들어갑니다. 부산시 사하구에 있는 곳인데 근처에는 이렇게 근처에 아파트 단지가 많은 편은 아니네요. 지도로 보면은 보이시죠?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감정평가 현황에 토지와 건물이 있는데 이 감정평가 현황에 나와 있는 건 감정평가서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 개괄적으로 몇 줄 짧게 표시가 됩니다. 건물 현황, 대지권 현황, 부동산 정보 열람에 있는 내용들이고요. 보통 아파트에서는 이 부분은 크게 중요하게 보지 않고 밑에 부분을 보셔야 되겠죠. 건물 등기사항, 말소기준 권리를 여기서 찾아요. 건물 등기사항은 등기사항 증명서라는 등기부등본이라고 말하죠. 등기부등본에 있는 권리들 중에서 소멸되지 않고 살아있는 권리들을 성립일자별로 줄을 세웁니다. 갑과 을을 줄을 쫙 세우면 소유권은 빚이 아니니까 빼고 근저당 가장 위에 있죠. 그래서 근저당이 말소 기준이 되고요. 밑으로 근저당 가압류 다 소멸이 되는 깨끗한 물건입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없어요.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다고 써있죠. 집주인이 살고 있는 집입니다. 라고 하고요. 이 물건 궁금하신 내용이 뭐였나요? 단기 시세 차익 물건으로 골라봤습니다. 권리 분석에 문제가 없고 근처에 초등학교가 도보로 13분 거리에서 신장림역이 있어서 위치도 괜찮아 보입니다. 이 아파트 같은 평수가 조사해본 바로는 비슷한 층수 13층, 얘는 12층이죠. 13층이 2019년 8월 13일에 9,500만 원에 매매가 되었다고 합니다. 9,500만 원이니까 신권의 감정가랑 같네요. 입찰가를 80% 조금 넘겨서 7,700 정도에 받는다 가정을 하면 1,000만 원 정도 시세 차익을 낼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현재 투자금이 4천 정도 있다 보니까 1억 미만 물건으로 찾아봤습니다. 단기로 시세 차익을 내셔야 되는군요. 그러면 일단 이 물건이 잘 팔리는 물건인지를 알아보셔야 되겠죠. 잘 팔리는 물건인가. 먼저 밑에 한번 내려가 볼게요. 최근에 거래된 게 2019년 12월 달에 거래된 게 마지막이고요. 지금은 2월 달이잖아요. 그리고 8,400만 원에 거래가 됐네요. 아까 19년 8월이네요. 19년 8월에는 9,500만 원이었거든요. 그리고 19년 3월에는 1억이었어요. 지금 가격이 어떻게 되고 있죠?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전월세는 어떻죠? 6호점만 볼게요. 지금 이 물건은 월세 물건도 나가고 전세도 나가긴 하는데
굉장히 들쑥날쑥하네요. 어떤 집은 전세가 8천만 원으로 나왔는데 어떤 집은 전세 4천이고 어떤 집은 5천이고 이 이유가 뭔지를 파악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렇게 자세한 내용을 보지 않았는데 8월 굉장히 띄엄띄엄 거래가 되고 있어요. 세대수가 워낙에 작아요. 288세대밖에 안 되는데 3월에 거래가 1억 원은 됐다가 한 8월에 9,500만 원, 500만 원 낮은 금액으로 됐다가 그리고 12월에 8,400만 원으로 거래가 됐다는 건 거래가가 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말 그런지는 사전조사 이제 요번에 영상 나갔죠. 사전조사 나간 것을 보시고 조사를 좀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냥 이렇게 한눈에 보기에도 단기 시세 차익으로 내기에는 수요가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단기 시세 차익 물건으로 그렇게 적합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다만 이거 첫 페이지만 보고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조사는 따로 하셔야 돼요. 이번에 사전조사하는 거 영상 나갔고 그리고 그 영상으로 과제 하실 때 사전조사를 꼼꼼하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 시세 차익, 단기 시세 차익으로는 좀 곤란해 보여요. 이번엔 정치적으로 말씀을 안 드렸어요. 원래 제가 정치적으로 말씀드린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물건은 그냥 한눈에 보기에도 좀 그렇게 보이거든요. 자, 두 번째 질문 볼게요. 10174 10175 권리분석 질문 주셨어요. 매각이 됐네요. 12일에 매각이 된 물건이고요. 자, 이 물건 볼게요. 2019 타경 101745 서울 구로구 개포동에 있는 빌라예요. 그리고 전용은 13평짜리 빌라고요. 빌라는 이제 언제 지었냐가 중요하죠. 97년생 나이가 좀 있어요. 감정가 1억 2,800인데 첫 신건에 200만 원 더 쓰셔서 1억 3천만 원의 낙찰을 받았습니다. 4층이네요. 빌라는 4층이 이렇게 썩 좋은 층은 아니거든요. 빌라의 로얄층은 2층입니다. 먼저 권리 분석을 한번 볼까요? 소유권이 있고 밑에 근저당이 있고요. 근저당 밑에 소유권이 한번 이전되고 경매가 진행이 됐습니다. 깨끗한 물건이에요.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고요. 질문! 근저당 밑에 소유권이 있고 비고에 증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전한 물건인가요? 네, 안전해요. 이거는 상관이 없어요. 근저당 밑으로는 소멸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유권에 관한 다툼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가처분이 소유권에 관련된 가처분 이런 게 있지 않으면 소유권 자체가 이전되는 건 아무 문제가 없고요. 여기 증여 이런 것도 일반 매매라면은 여기 매매라고 돼 있죠. 보통은 매매로 소유권이 이전되는데 증여나 상속 이런 걸로 소유권이 이전될 수 있어요. 소유권이 이전된 방식이 증여다라는 것 뿐이고요. 권리상에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낙찰받아서 소유권을 행사하는데 아무 문제 없는 깨끗한 물건이에요. 이 물건은 낙찰이 된 물건이고요. 또 다음 질문입니다. 이번에는 아산이에요. 2019 타경 103866이라고 되어 있죠. 요 밑에 이게 중복이 있는데요. 중복이라고 써 있는 건 채권자가 여러 명일 때 중복이 떠요. 그래서 A라는 채권자가 경매를 넣으면 103866, 또 B라는 채권자가 또 같은 물건으로 경매를 넣으면 다른 사건 번호가 생기는데요. 진행은 하나로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채권자가 여러 명이 있었다라고만 아시면 되세요. 매각기일은 18일이고요. 아산시 배방읍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이 물건은 84제곱짜리, 그러니까 전용은 25평이고 보통 32평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감정가가 2억 8,200만 원. 2억 8,200만 원 신권에서 낙찰이 됐어요. 2억 8,200만 원 신권에서 20만 원 더 쓰셔서 낙찰이 됐습니다. 단독 낙찰인데요. 단독이 뭐 그렇게 꼭 좋고 나쁘고 이런 건 아니에요. 적당한 가격에 이 정도면 괜찮겠다라고 생각해서 혼자 직접 딱 들어가서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청구 금액은 그리 크지 않네요. 5천만 원인데요.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감정평가 현황, 감정평가서에 있는 내용들이고 건물 현황, 대지권 현황 있고요. 밑으로 건물 등기 사항에 보시면 말소기준 권리, 소유권 밑으로 근저당이 가장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근저당 밑으로 다 소멸. 여기 하나 가처분이 있는데요. 근저당에 대한 가처분이에요. 이 근저당이 없어지면 가처분도 없어지죠. 그래서 근저당에 있는 가처분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괜찮으세요. 그래서 다 소멸이고요. 경매를 넣은 사람이 샤땡땡이랑 현땡땡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상으로 깨끗한 물건이에요. 질문사항 볼까요? 권리 분석상으로 문제가 없는 물건입니다. 예, 맞아요. 이렇게 지어진 지 얼마 안 된 아파트의 경우 분명히 실거주를 목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입찰하실 것 같은데 신권으로 낙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신권 낙찰됐네요. 질문드리고 싶은 내용은 만약 이러한 신식 아파트를 낙찰받게 되면 아파트 시세 상승에 관련해서 임대를 놓았다가 2년을 두고 매도하는 것을 추천하는지 궁금합니다. 신규 아파트를 낙찰을 받는 것 자체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아파트가 시세 상승이 하는지 아닌지의 여지는 사전 조사를 조금 더 하셔야 되겠죠. 지금 이 물건이 언제 아파트죠? 2018년도에 보존 등기가 났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한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아파트인데요. 이 아파트랑 버금가는 인근의 다른 아파트들의 거래 상황과 그리고 이 지역이 아무래도 아산이라는 지역이 그렇게 서울 수도권처럼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지역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도 수요가 충분히 있는지를 판단을 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아파트의 가격이 거래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지 또 주변에 다른 신규 아파트가 입주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입주할 아파트가 새로운 새 아파트가 많이 입주를 한다면 이 아파트는 그만큼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 아파트 하나만 놓고 볼 수는 없고요. 주변 상황을 같이 보셔야 돼요. 그걸 뭐라고요? 사전 조사하신다 그랬죠. 사전 조사를 더 충분히 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 페이지만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과제가 사전 조사잖아요. 사전 조사를 하실 때 지금 질문하신 이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사전 조사를 좀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신규 아파트를 낙찰을 받게 되면 과연 오를 것인가를 혼자 한번 해보세요. 뭐부터 한다고요? 인근의 다른 아파트들, 그리고 새로 바로 또 입주하는 신규 아파트들. 그러니까 공급이 얼마나 되는지를 체크하셔야 돼요. 공급 체크하는 방법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인근의 이 아파트 말고 다른 아파트들의 거래 상황 체크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소규모 이렇게 아산이나 이런 지방 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한번 입주가 뭐 한 1000세대, 2000세대만 딱 진행이 돼도 주변의 아파트들 가격이 영향을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들보다 아무래도 수요는 많지 않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시세 차익을 한번 더 고려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군산으로 가볼게요.
전라북도 군산에 있는 아파트. 얘도 84제곱짜리 25평, 전용 25평이면 32평형 아파트고요. 감정가 2억 1천에 최저가가 1회 유찰돼서 70% 가격이에요. 1억 4,700이고요. 보증금은 1,470만 원인 물건입니다. 지금 이 물건 2015년도 얘도 뭐 거의 새 아파트예요. 그리고 사진 지도로 보면 인근에 약간 아파트들이 있긴 한데 대규모 단지는 아니고요. 옥산면, 당북리, 면리 지역이네요. 자, 이 물건 권리 분석 먼저 할게요. 소유권이 이전이 되었고 2016년에 근저당이 1억 8천으로 잡혀 있고요. 근저당으로 경매가 진행된 물건입니다. 이 집에는 임차인이 있어요. 근저당이 있는데 임차인이 있어요. 근저당이 2016년 2월 22일이거든요. 얘가 가격이 2억 1천밖에 안 돼요. 근저당이 2016년 2월 22일인데 2018년 10월 18일에 임차인이 1억 7천만 원에 보증금을 갖고 들어왔어요. 되게 이상하게 되었네요. 이분이 어째서 이렇게 들어왔을까요? 임차인은요, 2018년 10월 18일이기 때문에 전입이 늦죠. 그래서 후순위 임차인이고요. 확정일자를 받았고 배당 요구를 했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은 있지만 1억 8천만 원 배당된 이후에 두 번째로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배당 받을 보증금이 거의 없겠네요. 매각 물건 명세서 한번 보겠습니다. 권리신고 하셨는데 이분이 진짜 임차인이면 안 됐네요. 어쩌다가 1억 7천만 원의 보증금을 맡기면서 근저당을 안 보셨을까요? 하나은행에서 근저당이 있는 물건인데 배당받지 못하는 임차인이 있습니다. 자, 질문 볼게요. 권리사항 문제가 없는 물건이고요. 감정 가격 또한 현재 시세와 비슷하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의 천안보다는 좀 더 지방이기에 1회 유찰을 생각하고 물건을 바라봐야 할 것 같은데 세라님 생각도 궁금합니다. 저는 생각을 따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이 첫 페이지만 보고 하는 건데 한눈에 보기에는 잘 모르겠어요. 이 물건. 안 땡기는데 한눈에 보기에는 안 땡기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한다기보다는 조사를 하셔야 돼요. 이건 조사를 하지 않고 알 수 없거든요. 제가 이 옥산면 당북리를 전혀 몰라요. 물론 일단 이 물건도 시세 차익을 원하시는 건가요? 시세 차익을 원하시는 건가? 뭐 얘기가 없으셔요. 시세 차익을 원하시는지 안 나와 있는데요. 목적이 어떤 건지 아직 안 나와 있는데, 글쎄, 거래가 잘 되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 보셔야 되고요. 자, 먼저 거래가가 볼게요. 12월 달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 지금 500세대 정도거든요? 근데 거래가 엄청 많이 됐네요. 거래가 굉장히 많이 됐어요. 거래 가격이 2억 2천에서 1억 8,200까지 굉장히 폭이 커요. 이제 2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거래가의 차이가 거의 4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만약에 얘를 한 1억 8천 정도의 낙찰을 받아서 2억 2천 정도에 매도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가능한지는 조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거래 상황이 나쁘지 않아 보이거든요. 거래가 되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 거래 상황을 다 조사를 해서 현장에 가셔서 지금 원하는 가격에,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2억 정도의 매도를 하고 싶다.
2억 정도의 매도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정말 2억의 매도가 가능한지를 현장에 있는 중개사님한테 여쭤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뭐 1억 8천에 낙찰을 받아서 2억의 매도를 한다던가, 뭐 2억은 그렇게 많이 버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얘를 뭐 1억 7천에 낙찰을 받아서 1억 9,500에 매도를 한다던가, 이게 가능한지 현장에서 확인해 보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물론 사전조사 먼저 하시고요. 전세가 1억 6천에 계속 나갔어요. 그리고 1월 달에 1억 8천까지 나갔거든요. 그러네요. 전세가 정도의 낙찰을 받아서 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업된 한 2억에서 2억 전후로 매도를 하면 뭐 단기 시세 차익은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내용은 사전조사랑 현장조사를 반드시 필수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임차인이 있어요. 이 임차인 보증금 하나도 못 받고 가잖아요. 그래서 이 임차인에 대한 명도 고려하셔야 돼요. 하나도 보증금 못 받는 금액이 1억 7천이나 되면 이 금액이 만만치 않아요. 약간 부담스러운 물건이라는 것도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다음 물건이요.